결국 내가 그동안 쭉 작업을 해왔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구현시켜 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과정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디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방학이기도 하고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하겠죠.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김상원 리더님을 모셔봤습니다. 리더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 알고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신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좀 더 하면은 저는 지금 필드 스터디에서 스터디 리더로 건축 표현 워크샵, 포트폴리오, 유학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실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계속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내용도 전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건축학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포트폴리오 시즌이 되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선배들한테 많이 방학 때 뭐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포트폴리오 준비해야지."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포트폴리오를 그냥 단순히 작업물을 이렇게 모아 놓은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어떤 건지 알아보죠. 그래서 정말 그 포트폴리오가 무엇일까요? 준비를 위한 네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트폴리오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입니다. 흔히 이제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 왔고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힘든 점을 극복한 스토리가 있는지 나만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건축에서 보기에도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포맷이 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픽으로 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이름을 가진 PDF 파일 하나가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 왔는지, 내가 이제 건축학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그래서 어떤 준비된 자세로 취업 시장이나 아니면은 진학하는 데 있어서 내가 뛰어들지를 보여주는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동안 쭉 작업을 해 왔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구현시켜 냈는지에 대한 그러한 과정들을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 나의 생각의 집합체가 되고 그 집합체가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나의 작업물을 모은 아카이브가 아니에요.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작업했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거라고 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그냥 목적 없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 보면은 무엇을 넣을지 고민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이 어떻다. 나의 건축관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나 아니면 너?"라는 건데 자 이 질문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지만 반대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를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결국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나를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는 누가 볼까?'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는 보통 심사자분들이 보게 되죠.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관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들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것들을 모아서 내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나에게만 집중을 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 눈에 잘 들지를 집중하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밤새고 막 고생해서 만든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저는 그 마음을 알지만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포트폴리오가 들어온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낸 거를 꼼꼼히 막 살펴보면서 다 보지는 못해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보여질 수 있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일부러 컬러풀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임팩트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야 될까요? 그쵸. 이거는 시선의 흐름이에요. 왜냐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스키밍을 하죠. 이렇게 스르륵 본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만화책을 보거나 어떤 거를 보더라도 보기에 일단 편하고 가독성이 높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중심이 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각적 위계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제 색깔이 너무 많게 되면은 서로 뽐내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뭐 이 이미지가 제일 핵심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옆에 놓이면서 내용을 보완해주고, 이 이미지를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게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레이아웃을 보거나 아니면 여백을 활용해서 결국 핵심 부분이 눈에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뭐 평면도, 단면도, 다이어그램, 뭐 리서치했던 거, 스케치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다 열심히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정말 이 프로젝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강조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빠져야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트폴리오가 100장 200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원하는 포트폴리오에는 20장으로 제한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용량을 뭐 10메가 이내로 만드세요라는 어느 정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춰서 넣게 되면 분명히 빼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어떤 부분은 합쳐져야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때 나의 작업물을 모은 것도 있지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읽힐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늘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보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거는 결국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이 됐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그 일련의 과정인 프로세스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히 뭐 이미지를 뿜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결국 이제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나의 이 설계 논리, 표현 등을 통해서 내가 보여줘야 할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여백과 가독성을 높여 전달이 더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까입니다. 내가 해온 학교 생활의 역사를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차차 설계 작업물들이 쌓여왔겠죠? 근데 이제 흔하게 하는 실수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도가 담겨 있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임팩트 있는 나의 특징을 전달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거를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나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졸업 작품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리고 뭐 4학년 때 했던 거, 3학년 때 했던 거, 뭐 중간에 공모전을 했으면은 뭐 공모전이 끼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섞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설계 수업 순서대로 구성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프로젝트가 똑같이 시작을 해요. 대지 분석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컨셉이 이거였고, 메싱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메싱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도면에 이런 도면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라고 작업했던 그 순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정보를 보다는 너무 순서대로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서 짧은 시간에 캐치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그래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저도 포트폴리오 옛날에 만들 때 실제 제가 진행했던 순서대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내 작품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설계 수업 순서가 제가 실제 설계한 순서니까 그 순서대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섞으면은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까요? 뒤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내가 한 설계는 내가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이런 아이디어의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다시 정의를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결국 수업을 했던 대로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흘러가긴 했지만, 그거를 다시 되돌려서 핵심만을 먼저 강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컨셉이 먼저 보이는 게 어떤 부분은 렌더링 이미지가 먼저 나와서 내 프로젝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어요 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다이어그램이 보여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다 라고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돼서
이런 거는 이 프로젝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보여준다라고 어떤 이미지를 제시할 수도 있고 결국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꼭 같은 순서로만 전달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표현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주제별로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케일의 변화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룹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꿀 수도 있어요. 맥락에 의해 아니면 디테일 구축 논리, 프로그램의 해석 등 이제 설계를 진행하면서 내가 뭐 자신 있었던 부분, 관심 있었던 부분 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강점이니까는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데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양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특히 이제 첫 페이지가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다 이게 렌더링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렌더링, 똑같은 투시도로 시작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듬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핵심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네 번째 질문은 포트폴리오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찾아보게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포트폴리오를 구경하는 데 썼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사례를 볼 수 있는 곳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살펴보면은 이슈라든가 이제 여기는 특히 합격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제 뭐 어드미션식 발표가 나고 이제 뭐 3-4 월 특히 미국 기준 3-4 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면은 합격된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사이트로는 비엔스 사이트도 있고 또 필드 스터디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스터디 리더분들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시로 콜롬비아 G셉을 가지고 왔는데 매년 졸업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포트폴리오에는 학교에서 했던 작업들도 담기고 그리고 입시를 위해서 준비했던 몇 가지 작품들도 같이 담기기 때문에 진학을 준비하는 것과 진학 후의 과정을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뭐 대학교 홈페이지나 이슈에 올라온 것들은 대학원 진학용이 좀 많잖아요. 네. 그게 또 퀄리티가 굉장히 좋긴 한데 그 취업용이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취업용으로 쓰든 대학원 진학용으로 쓰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큰 틀은 똑같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진학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과정이 많이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는 반면에 취업용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런 리서치에 대한 것보다는 드로잉을 어떻게 잘했고 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긴 하는데 결국 큰 뿌리는 똑같기 때문에 저는 보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트폴리오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결국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분들이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많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힌트는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구성했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사례를 다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보면서 눈이 높아져요. "잘했다, 잘했다." 하는데 굉장히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보면은 "와 다 잘했다. 뭐 멋지다. 렌더링 잘 뽑았다." 뭐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다 이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국 이 이미지를 보는 데 있어서 눈이 현혹된 것도 당연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너무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너무 그래픽적인 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 볼까? 이런 거를 또 좋은 표현 방법이네.'라는 거를 얻는 거는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좋은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준비할 때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구조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뭐고 두 번째 페이지가 뭐고 세 번째 페이지가 뭐고 네 번째 페이지는 뭐고 그래서 페이지 구성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 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이미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파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보자면은 포트폴리오는 설득을 위한 전략적
내러티브예요. 설득을 위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뭐 취업이든 진학이든 목표하는 아니면은 뭐 인턴 뭐 다른 대외 활동 지원이든 내가 목표하는 부분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보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따라도 해 보고 베껴도 보고 하는데 결국 만들다 보면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만이 정답이다라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다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나의 각자의 이야기를 잘 설명해 내는 게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하는 게 이제 큰 그림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이해가 되더라도 이 페이지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뭘 잘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뭘 좀 못했는지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놓고 보면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선 뭘 강조하고 싶었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등 나를 쭉 돌이켜 보면서 이 페이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포트폴리오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프로젝트별로 뭐를 하려고 했고 그 프로젝트를 각각 페이지로 어떻게 전달하는지 내용 정리를 좀 해본 다음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여백도 조절해야 되고 레이아웃 얘기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미지가 좋을지 저 이미지가 좋을지 비교를 많이 해 보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처음에는 어렵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도 해 보고 세 번째 프로젝트 하면서 다시 첫 번째 거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프로젝트도 쪼끔 더 디벨롭을 하고 두 번째 것도 다시 또 디벨롭을 하고 다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만들면서 같이 나도 성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헛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나아지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막 시작부터 자신감을 잃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은 필드 스터디를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원님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저도 사례 조사 같은 거 하면은 너무 많은 좋은 이미지들을 보다 보니까 눈은 높아지고 그 이미지들을 다 저장은 해 놨는데 나중에 그거를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고 결국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막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 그 내가 본 이미지들을 또 내 걸로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이제 아까 상원님이 보여주신 그런 강의들도 한 번씩 봐 보시면은 그에 대한 좀 해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님 이제 또 해 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거를 통해서 단순히 바로 작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이제 나를 한번 돌이켜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힌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힌트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자신감과 시작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제 이미지만 잔뜩 찾아보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그 프로젝트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상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내가 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시작해 보면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 참여해 주신 상원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